이혜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7년도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정방침이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국민인 거잖아요. 크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매년 그리고 또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그 속에서?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군정 방향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7차 산업화에 있죠. 그죠. 7차 산업으로 방향을 정하셨는데, 이 7차 산업이 7차 산업이라는 것은 마을의 공동체를 묶어서 같이 이렇게 무주로 잘 사는 무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조그마한 주민의 정들이 모여서 큰 무주의 말하자면 기틀을 만드는 것이 지역 주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산업화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7차 산업이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용어를? 거의 그렇다고 봐도 되죠. 그럼 2016년도에는 연초부터도 아니고 중반기쯤에 6차 산업으로 뭐 하나 되는 무주 이런 또 슬로건이 생겨났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2017년도에 군수님 연초 읍면 방문하고 마을 방문해서 7차 산업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군수님이 강조하시는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마을로 가는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와 연계해서 7차 산업에 앞으로는 우리 무주군의 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공동체 의식을 좀 함양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6차 산업 플러스 공동체 의식 그런 거네요, 그죠? 요약을 하면. 그런데 우리 각종 지금 부서 마지막 업무 보고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인데 어떤 부서에서도 7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기획실하고 군수님만 공유를 하시는 군정 방향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7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 무주군 홈페이지에 전부 다 기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에서 공유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공동체 의식 이렇게 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소, 농업 쪽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될 텐데 업무 계획서에 7차 산업이라는 용어는 제가 다 찾아봐도 없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소에도 없어요. 그럼 이 군정 방향이 전 부서에 공유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어떤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서 전 부서에서 업무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자. 그게 군정 방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한 번 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7차 산업이라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좀 다 풀어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직원 간의 간부회 때라도 이렇게 좀 더 확실히 좀 알 수 있도록 저희들 공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표나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또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전 부서의 어떤 그런 7차 산업이라는 데 대한 마인드나 이런 게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군수님하고 기획실에서만 7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움. 연초 지금 업무 계획 질의 답변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좀 이게 행정이 좀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지 않은 건가 그런 염려도 되고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6차 산업, 2017년도 7차 산업, 그럼 2018년도에는 8차 산업인가요? 내년도 이제 2018년도는 또 2018년대로의 방향 설정을 다시 좀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구호도 중요하지만 군정이 좀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고 전 부서에 각 읍면에 이런 것들을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업무 보고가 연초에 지금 첫 회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부서에서 안건 제출을 하고
그 부서장님들이 제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회기에 임하는 자세가 좀 안건 제안 설명할 때나 뭐 이런 데 좀 숙지가 덜 돼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부서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그 안건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할 때 의안 번호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제목하고 같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안 설명할 때. 근데 그 의안 번호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겁니까? 의원 번호는 이제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 기획실에서 번호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 번호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제안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의안 번호가 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로 안건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의안 번호가 생성이 돼서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건 번호를 집행부 자체적으로 쓰는 번호를 제안 설명할 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안 번호 1530호, 네, 의안 번호 1531호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숙지, 사전 숙지 부분들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좀 연찬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연말 정례회 때 본예산 그 의결을 하고 나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점인데요. 그때 이제 반디랜드 숙박시설 그 8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입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우리한테 이제 그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 좀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으로는 의회에서 이제 삭감을 하면 국비가 날아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것이 이제 지역 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있었는데요. 지역 발전 특별회계는 이제 말하자면 인센티브 제도가 좀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이제 추경에 또 다시 이렇게 좀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사업 실적 평가 시에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지특회계에서 좀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좀 세워 주십사 하고 이제 그때 부탁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좀 이렇게 어떤 세입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좀 모르는 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그 관리 과정이 세입 관리 과정이 일단 확정 내시가 오잖아요, 그죠? 그럼 자금 송부가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요, 자금 송금까지는 아니고요. 예산의 내시가 되면 그것으로 이제 예산 편성을 하고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편성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편성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추진 사항을 봐서 이제 자금이 송금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뭐 삭감을 하고 나중에 또 추후에 또 해서 또 추경에 또 새로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들을 또 추경에 반영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지특 회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업 변경을 못하고 이제 도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 변경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바꿀 경우에는. 근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은 좀 사회하고 좀 거시기 되니까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목적 변경을 저희들이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군비를 못 세웠기 때문에 그 목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바로 좀 추경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이제 국비 예산인데 그런 어떤 인센티브의 어떤 그런 내용도 있고 이러면 이제 그거를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숙박시설에 대한 제한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그럼 그 세입 관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무주군의 어떤 손실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마치 의회에서 삭감한 게 잘못된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그랬던 것은 좀 의결권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전달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그 지토교육의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한 21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런 그 지금 뭐 재원도 부족한 군에서 그런 인센티브라도 좀 받아야 사업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좀 부탁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해를 시키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획실에서는 같이 읍면 업무를 소관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읍면별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실에서 소통을 하십니까? 이게 저희들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주마다 이제 맞아 간부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부회를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읍면장하고는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안면에 지금 그 기획실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제일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그렇게 현안 사업을 해서 보고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제 오랫동안 얘기돼 왔고 제안했던 부분이고 제안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게 하천이 있어서 하천법의 제안으로 이제 체육공원 활성화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혹시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현재까지 이제 하천 보존지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사실은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것이 지난 12월 29일 날 용도지구가 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지구계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마 그쪽에가 풀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친수 공간으로. 봄 되면 날씨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체육공원 분함에 하천 있고 물이 있어서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관광버스로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 샤워장이나 체육공원에 가는 기초시설 다른 읍면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화장실도 관이 화장실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문제를 못 풀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29일 연말에 관보에 의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448호로 이렇게 변경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천 공간의 다양한 활용 요구에 대응하고 하천의 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체계적인 하천 관리 도모를 위해서 기존의 3개 지구를 6개 지구로 세분화하였다는 그런 변경 내용이 있는데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 90 번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34,868 평방미터 분함 체육공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보존지구에서 근린 친수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친수지구로 변경이 됐으면 지금 그럼 기초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친수지구로 변경이 되고 이제 체육 기초시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 계획서를 세워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분안면에서는 아주 이게 이제 좀 시급한 사안인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못한 것 같은데 마침 이제 12월 29일 날 연말에 이 부분이 해제가 돼서 분안면의 어떤 현안들을 좀 풀어나가는데 실장님이 앞장서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육공원이라서 그 문화관광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읍면의 자료나 의견을 들어서 문화관광가로 하여금 그 계획서를 좀 만들도록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분안면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몇몇 체육 관련자들하고 체육회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해보자라고 그래서 이제 분안면장님도 그 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이제 동참을 하셔서 의견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서 아주 기본적인 체육시설, 샤워장,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셔야 되는? 하천 사업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군비를 좀 투자를 해서 그런 기초 시설은 사실은 이렇게 국도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군비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비로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실장님 그 계획이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완화된 하천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불법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좀 잘 맞추어서 필요한 시설들을 분안면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하루빨리 서둘러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